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는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은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에는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에는 20에서 60mm,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꺼지고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죠. 계속된 비로 약해진 지반이 내려앉는 등 지반 침하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 주택가를 둘러싸고 있는 야산은 최근 계속된 비로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 발을 내디즈면 토양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경사가 급해 산사태 우려까지 있어 긴급 보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3년 전에 돌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이 담이 무너져가지고 막 밤에 큰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와보니까 담이 무너졌더라고요. 대전 방동저수지 인근 도로 옆 바위산에 있는 크고 작은 돌들의 뿌리가 아슬아슬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 유성의 한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절개지에 설치된 안전펜스가 굴러내려온 돌로 휘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또다시 찾아온 장맛비 예보에 도로 절개지나 배수로 확인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부터 급경사지 27곳, 또 주요 건설 현장 13곳 정도를 안전조치사항 이행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점검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강수량의 편차는 있지만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계속된 비로 주택가 주변 야산이나 도로 옆 절개지 등에서 지반 침하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림청이나 가까운 시군 산림행정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경제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대전 시내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이 조기 시행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 1인당 약 9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겨 무상교육을 시행하며 자서고와 예술고, 새소리 음악고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근거를 담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의회 파행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충남의 시내버스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1,600원으로 오릅니다. 충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최근 천안과 아산 등 도내 시군의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기존 1,400원에서 1,600원으로, 농어촌 버스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200원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기 1,450원, 충북 1,500원 등보다 비싼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6년간 버스 요금 동결로 운송 수익금이 감소하는 등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 주택시장에서 최근 이상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인 당진에서 미분양 물량의 40%가 해소된 건데요. 물론 정부의 6.17 대책 이후 풍선 휴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우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가 몰려드는 조짐도 있어서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분양한 당진 지역에서는 도심인 대덕동 신축 아파트. 전체 480세대 가운데 310여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뒤 모두 팔렸습니다. 송화급의 한 아파트도
미분양 물량 160여 세대가 최근 한 달 사이 소진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기준 1,800여 세대에 육박하던 당진의 미분양 물량은 이제 1,000세대 남짓, 40% 넘게 줄었습니다. 인접 지역이자 같은 미분양 관리 지역인 서산시가 같은 기간 10%가량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런 현상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을 갭 투자 등을 노린 수도권 전문 세력이 사들인 조짐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투자버스가 와갖고 다 가져갔어요. 경기권이나 뭐 거의 위쪽에서 많이 오셔서 가져가셨어요. 실수요가 아니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하락할 경우 갭 투자자의 소유 아파트는 전세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진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전 지역 집값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세종의 집값 상승폭도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주 기준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1%로 6.17 대책 이후 3주 연속 안정세를 보였고 세종은 1.46% 상승해 2%를 넘겼던 일주일 전보다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대전과 세종에서 부동산 규제 이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되며 충남은 계룡과 공주, 천안 등에서 0.5% 안팎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중구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음 달부터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전 중구의회 윤원욱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중구는 기존 출생일 기준 1년이라는 출산 장려금 지원 거주 기간 요건을 없애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으면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급 적용 특례 조항이 포함돼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간 태어난 아기 가운데 거주 요건 제한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중구에 계속 살고 있으면 연말까지 출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은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의료 사고에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되죠. 그런데 실수로 잘못 기록되거나 일부지만 고의로 고치는 사례가 발생해 종종 문제가 되곤 하는데 최근 인공지능이 진료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진들이 수술 상황을 가정에 시연 중인데 집도의가 하는 모든 말이 귀에 꽂힌 마이크를 통해 수술실 모니터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어려운 의료 용어는 물론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해도 정확히 인식해 기록됩니다. 스키니션을 파텔라의 슈피러폴보다 15cm 프록시말 포션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 그대로 전자기록으로 남기는 보이스 EMR, 즉 음성 의무 기록 시스템입니다. 최근 중부권에서 처음으로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 도입됐는데 진료와 수술 등 바쁜 일정 탓에 나중에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기록이 누락될 우려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작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후에 기록하려면 이제 잊어버리거나 그러니까 그 보이스 EMR이라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되고 또 수정해도 수정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만일의 의료 사고 시 분쟁 가능성도 줄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진료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 전략이 돼서 환자 진료하는데 이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수술장은 굉장히 밀폐되어 있는 건데 수술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면 그런 게 곧바로 여과 없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기록으로 남는 이 시스템은 영상 판독을 시작으로 수술과 진료 등 거의 모든 의료 현장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세종시에도 구축됩니다. 이 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위치를 감지해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지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세종시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과 소방 차량 8대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즉 언택트 시대를 맞아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 상품의 상표 출원이 꾸준히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홈트레이닝 상품 관련 상표 출원이 506건으로 최근 5년간 126% 증가했으며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5월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관련 상표 출원이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질 보물창고로 불리는 충북 단양군이 최근 충청권 첫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데요. 지질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 앞으로 세계 지질공원에도 도전하는 만큼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고생대의 하나였던 산 덩어리가 침식을 거쳐 지금 모습으로 남은 도담산봉. 뾰족하게 솟은 세계 바위를 남편과 첩으로 부르면서 다양한 설화도 내려옵니다. 단양의 대표 관광지인 고수동굴은 아름다운 석회동굴로 유명하지만 수억 년 지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지형이죠. 화강암, 변성암, 석회암 이것이 공존하는 참 드문 예인데 곳곳에서 지질학적 이야기가 발견되는 단양군. 781제곱킬로미터 면적을 모두 국가지질공원으로 신청했는데 4년 만인 지난 10일 환경부 최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질학적 가치가 특히 높은 지질명소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필수 조건인 5곳을 훌쩍 넘어 12곳이나 됐습니다. 다만 국가지질공원은 자연적인 지질 지형학적 자원과 더불어 이 가치를 충분히 알리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선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로 운영해 교육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형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데 이런 부분을 문화 역사와 연계해서 단양 지질공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좀 적극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4년 뒤 재인증 평가를 통과하려면 교육과 역사 콘텐츠를 충실히 갖추는 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설사도 양성을 좀 많이 했고요.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강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국가 인증을 넘어 오는 2024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노리는 단양군. 지질 명소를 추가로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지질 가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태안군이 안전한 피서 환경 조성을 위해 말리포 해수욕장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해변 상업지구 일대 400m 구간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주차금지 표지판과 파라솔 세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50m 구간에는 LED 꽃과 조명이 달린 우산 그늘 쉼터를 조성하고 이 쉼터에서는 물총, 비눗방울 놀이 등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등에 이어 세종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위해 이달 말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운데 용량이 가장 큰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판매를 중단합니다. 세종시는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는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를 채우면 무게가 30에서 40kg에 달해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자주 다쳤다며 5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 나누어 버리거나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활용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급식실 내 위험 구간에 안전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장소나 시설, 물질 등의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따른 것으로 위험을 표시하는 금지, 경고 표지와 고온 경고 등 스티커를 제작해 급식실 위험 구간에 붙일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동안 방학 기간에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안전보건교육은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문화재청이 부여군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인 부여 나성의 성곽 일부 구간을 정비합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구간은 동문지 북쪽 옛 국도와 연접한 170m 구간, 성돌이 대부분 유실된 곳으로 내년 4월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부여나성은 백제수도 사비를 방어하기 위한 도성으로 중국 북위의 낙양성과 함께 가장 빠른 6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확인된 6.3km 중 4.5km가 세계 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논산시가 지역의 우수 농산물임을 표시하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논산시 로컬푸드 인증상표는 새콤달콤 논산으로 대전광역직거래센터, 농협 로컬푸드 납품농가, 논산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이 대상이며 인증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관리한 농산물 정보를 알려 농가는 판로 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충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저수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각 자치단체,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천안과 부여, 금산, 청양 등 도내 11개 관련 시설에 대해 인명구조요원 운영 실태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은 물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2022년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에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와이파이와 교육용 태블릿 PC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까지 교육용 태블릿 PC 17,000여 대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는 이달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해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용역 결과를 지역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대전복지재단과 업무 중복성 우려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복지 대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모금 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배분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집중해 업무 중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에는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에는 20에서 60mm,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천안 24도, 대전 25도, 금산 25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천안 27도, 공주 28도, 세종과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은 잠시 남하했다가 또다시 북상하면서 목요일부터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